넷플릭스가 몽골 스피노프를 전격 제작하면서 일본 팀이 완전히 망신당한 진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요즘 넷플릭스만 켜면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차트를 완전히 씹어먹고 있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시죠? 그냥 뜨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판을 갈아엎는 수준이거든요.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해서 더 글로리, 스위트홈, 킹덤까지 이제는 한국 작품 안 보면 뒤처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능 쪽에서 완전히 핵폭탄급 사건이 터졌어요. 바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아시아인데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닌 게 단순히 시청률만 높은 게 아니라 아예 한 나라의 위상을 바꿔놓는 문화적 혁명을 일으켜버렸거든요. 일단 피지컬 아시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뭐냐면요. 아시아 각국의 최강 피지컬 엘리트들이 모여서 극한의 체력 대결을 벌이는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한국, 몽골, 일본, 튀르키예, 호주 등 총 5나라가 참가했는데요. 각 나라별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부터 격투기 챔피언, 프로 운동선수들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라인업이 모였죠. 근데 이 프로그램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힘만 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 팀워크, 멘탈,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혼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지옥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승은 한국팀이 가져갔어요. 김동현, 추성훈, 정혜민 선수 등 우리나라 최고의 격투기 선수들이 출전했으니까 당연한 결과였죠. 근데 진짜 미친 건 여기서부터예요. 우승은 한국이 했는데 전 세계가 진짜 주인공으로 꼽은 팀이 바로 준우승을 한 몽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2등인데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몽골팀은 정말 말 그대로 전사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주장인 어르앙바야르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몽골 전통 씨름인 브으 챔피언이에요. 브으가 뭐냐면요. 징기스칸 시대부터 내려온 몽골의 국기급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몽골에서 브으 챔피언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태권도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미친 게 뭐냐면 힘만 센 게 아니라 리더십이 완전히 예술이었어요. 팀원들을 챙기는 모습부터 상대팀을 존중하는 태도까지 정말 완벽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죠. 몽골 팀에는 여자 선수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오치르라는 여성 유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도 진짜 괴물이에요. 남자 선수들이랑 똑같이 경기하면서도 전혀 밀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팀 전체가 보여준 그 단단한 결속력과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 전 세계 시청자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줬습니다. 특히 한국팀이랑의 케미가 진짜 미쳤어요. 경기 중에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다가도 경기 끝나면 형제처럼 안고 울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스포츠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레전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돌장승 미션에서였는데요. 이게 정말 잔인한 게임이었어요. 양팔에 각각 135kg짜리 돌장승을 매달고 최대한 오래 버티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10초도 버티기 힘든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근데 이 미션에서 제작진의 실수가 터졌습니다. 일본 팀의 한쪽 레버에 안전핀이 빠지지 않아서 일본 팀은 한쪽에만 135kg을 달고 다른 쪽은 텅 빈 체인만 매단 채로 경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본 팀이 보여준 행동이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한쪽은 비어있는데 남자 선수들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마치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보는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었죠. 심지어 겨우 몇 분 만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면서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몽골팀의 기록이었어요. 몽골팀은 남녀 혼합팀이었는데도 무려 41분을 버텼습니다. 41분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요. 튀르키예 팀이 16분 만에 손을 들었거든요. 튀르키예도 만만치 않은 피지컬 강국인데 16분 만에 포기했어요. 근데 몽골은 남녀 혼합팀으로 41분을 버틴 거예요.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이건 그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몽골 선수들은 팔이 완전히 부들부들 떨리고 눈물까지 흘리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마지막까지 싸웠습니다. 이 장면을 본 전 세계 시청자들이 완전히 감동의 도가니에 빠져버렸죠. 그런데 일본 팀은 나중에 제작진 실수를 알게 되자 재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보여준 태도가 진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재경기를 시작하자마자 겨우 3초 만에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3초요. 심지어 기권 사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힘 빼기 싫어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프로 선수의 마인드입니까? 스포츠맨십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개판인 모습이었죠. 전 세계 시청자들이 일본 팀 보면서 저게 진짜 프로 선수들 맞아? 이런 반응이 쏟아졌어요. 근데 진짜 미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의 오카미 유신이라는 선수가 갑자기 자기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번 경기가 완전히 편파적이었고 한국 제작진이 일본 팀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황당한 주장이었습니다. 빈 체인을 차고 뛰었으면서도 오히려 한국 탓을 하는 이 뻔뻔함이라니요. 자기들은 한쪽이 비어 있었는데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몽골은 양쪽 다 달고도 41분을 버텼는데 말이죠. 이게 대체 어떻게 한국 탓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각국의 시청자들이 일본 팀 SNS에 몰려가서 너네가 실력이 없는 걸 왜 남 탓을 해? 몽골 팀 좀 배워라. 한국 제작진한테 사과해. 이런 댓글들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특히 몽골 팬들이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들은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41분을 버텼는데 일본은 유리한 조건에서도 제대로 못하고 남 탓만 한다고 완전히 비난했죠. 결국 일본 팀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그 사과문도 진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형식적인 글이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들은 잘못한 게 없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사과한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이걸 본 사람들이 더 화가 나서 진짜 사과를 하는 게 맞냐? 일본은 정말 답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반면에 몽골팀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천사 그 자체였어요. 준우승을 하고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팀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다고 말했죠. 특히 어랑바야르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누구보다 공정하고 훌륭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경쟁할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고 이번 대회를 통해 몽골이 단순히 힘만 센 나라가 아니라 지능과 전략까지 갖춘 전사의 나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서 한국에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이 인터뷰 영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몽골 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유튜브나 틱톡에서 몽골팀 하이라이트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수백만 뷰가 터지고 있고요. 댓글창은 각국 언어로 된 응원 메시지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몽골이 진짜 우승자다. 몽골팀 너무 멋있다. 몽골 가보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끝없이 달렸죠. 특히 어랑바야르와 오치르 선수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어랑바야르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제 팔로워 중 60%가 외국인이고 몽골인은 40% 정도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본 넷플릭스가 완전히 기가 막힌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몽골 스피노프를 전격 제작하기로 한 거예요. 제목도 아주 직관적으로 피지컬 웰컴 투 몽골로 정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요. 넷플릭스가 아시아 예능의 스피노프를 만드는 건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몽골 팀의 인기가 어마어마했다는 증거죠. 스피노프의 내용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시즌 내내 한국 팀과 몽골 팀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어랑바야르가 김동현 선수한테 만약 한국 팀이 우승하면 꼭 몽골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김동현 선수도 우승하면 꼭 놀러 가겠다고 약속했고요. 그 약속이 진짜로 현실이 된 겁니다. 어랑바야르가 직접 가이드가 되어서 한국 팀을 몽골 전역으로 안내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일반적인 관광 코스가 아니에요. 어랑바야르가 짠 스케줄이라 몽골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진짜 몽골 라이프를 그대로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그의 특급 훈련법부터 수천 마리의 말이 달리는 끝없는 초원까지 상상만 해도 압도적인 스케일이 기대되죠. 또 오치르 선수는 한국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직접 만든 몽골 가정식을 대접하기로 했대요. 이건 정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찐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더 흥미로운 건 이 스피노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국과 몽골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피지컬 시리즈는 미국판과 이탈리아판 제작이 시작될 정도로 글로벌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이번 아시아판도 넷플릭스 글로벌 톱10을 유지하며 전 세계적인 팬덤을 형성했으니까요. 유럽,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몽골 스피노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몽골 현지에서 출연자들은 이제 국민 영웅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보다 더 뜨거운 응원을 받을 정도예요. 한국 예능이 몽골이라는 나라의 글로벌 인지도를 몇 단계는 그냥 밀어 올린 셈이죠. 사실 몽골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그렇게 주목받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넓은 초원과 유목민 문화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죠. 근데 이번 피지컬 아시아를 통해서 몽골이 얼마나 강인하고 멋진 전사의 나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따뜻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지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최근에는 몽골 중앙 TV의 황금 시간대 토크쇼의 호주 대표 에디 윌리엄스와 어르앙바야르가 함께 출연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방송에서 나온 대화들이 정말 감동적이었는데요. 에디 윌리엄스가 어르앙바야르를 보며 이 친구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그를 우러러보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가 그의 멋진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어르앙바야르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제 SNS 팔로워 중 60% 정도가 외국인이고 몽골인은 40% 정도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혔죠. 특히 그는 한국의 김동현 선수에게 만약 내가 우승한다면 그 상금으로 몽골의 보물을 한국에 가져오겠다고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몽골 사람들에게 정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라며 당시를 회상했어요. 몽골의 방송 진행자는 한국 제작진이 몽골을 이토록 존중해준 것에 대해 거듭 감사를 표했고 그 순간 스튜디오는 관객들의 터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진행자는 특히 피지컬 아시아의 미션들이 몽골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는데요. 어르앙바야르는 나중에 장욱이 PD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PD님이 예전에 몽골을 여행할 때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자연을 보며 이번 미션들의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제작자가 몽골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고 실제로 그 진심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몽골 국민들은 큰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심지어 진행자는 만약 한국에서 영화 출연 제안이 온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고 어르앙바야르는 만약 장욱이 PD님과 함께라면 당연히 출연하고 싶습니다라며 한국 제작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었죠. 방송의 전반적인 분위기만 봐도 몽골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얼마나 큰 문화적 혜택을 입었는지 그리고 한국에 대해 얼마나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는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이건 진짜 단순히 예능 하나 잘 만든 게 아니라 국가 간의 문화 외교를 완벽하게 성공시킨 케이스예요. 이 모든 과정은 한국의 피지컬 시리즈가 왜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예능 포맷으로 평가받는지 증명해 줍니다. 한국 특유의 촘촘한 편집, 각 국가별 출연자들의 캐릭터를 섬세하게 살려내는 서사 구조, 그리고 스포츠와 리얼리티를 넘나드는 치밀한 미션 구성까지 사실 이건 우리가 평소에 늘 잘해오던 것들인데 외국인들은 여기에 완전히 열광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예능의 편집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무한도전, 런닝맨 같은 레전드 예능들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가 이제는 글로벌 플랫폼을 만나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피지컬 시리즈는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각 국가의 문화와 정서를 정말 섬세하게 담아내요. 몽골 팀이 보여준 유목민의 강인함과 의리, 한국 팀의 전략적 사고와 팀워크,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연출한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한국 제작진은 절대로 어느 한 나라를 편애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어요. 모든 팀을 공정하게 대했고 각 팀의 매력을 최대한 끌어냈죠. 그래서 비록 몽골이 준우승을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한국 제작진이 한국 팀만 띄우고 다른 팀들을 무시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한국에서 만든 콘텐츠가 언어와 종목, 그리고 문화의 벽을 완전히 허물고 각 나라의 영웅들을 하나의 무대 위에 세우는 모습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콘텐츠의 힘이에요. 단순히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 세계적인 관심에서 다소 비껴나 있었던 몽골이라는 나라를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의 정중앙으로 끌어올린 것은 말 그대로 문화적 지각 변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기획력과 글로벌 플랫폼이 만나니 한 나라의 이미지가 바뀌고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몽골을 생각하면, 아, 그 강인하고 의리 있는 전사들의 나라 이렇게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은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실력도 없으면서 남탓만 하고 스포츠맨십도 없고 진짜 답이 없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몽골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이게 진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구나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들 사이에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스포츠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그런 이미지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국제 매체들도 이 현상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가디언, BBC 같은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피지컬 아시아와 몽골 팀의 성공을 대서특필했어요. 특히 한국의 예능 제작 기술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바꿔놓았는가라는 주제로 심층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진짜 한국 문화산업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실 이 출연자들은 몽골 내에서는 이미 유명한 어벤져스급 라인업이었습니다. 어랑바야르는 브으 챔피언이고 오치르는 유도 국가대표였으니까요. 근데 한국의 예능 감각과 넷플릭스라는 거대 플랫폼을 만나면서 이제는 몽골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거듭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죠? 한국 예능 하나가 한 나라의 스포츠 스타들을 글로벌 셀러브리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특히 주장 어랑바야르는 이제 몽골 팬보다 외국인 팬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가 몽골 전통 씨름인 브으 선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피지컬 아시아가 아니었다면 이런 세계적인 인기는 절대 불가능했을 업적이죠. 브으는 몽골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거든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브으에 관심을 가지고 어랑바야르의 경기를 찾아보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한류의 힘입니다. 몽골 정부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최근 몽골 관광청이 한국과 협력해서 특별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피지컬 아시아 투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에 나왔던 장소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래요. 이미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니 몽골 관광 산업에도 엄청난 호재가 된 거죠. 그리고 몽골 선수들의 스폰서십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어랑바야르와 오치르 선수에게 광고 제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언더아머 같은 메이저 브랜드들이 모두 관심을 보이고 있대요. 이전까지는 몽골 선수들이 글로벌 스폰서십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히 판이 바뀐 거죠. 한국 기업들도 몽골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관련 기업들이 몽골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피지컬 아시아를 통해 몽골 사람들의 피트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한국의 헬스장 프랜차이즈, 스포츠 용품 브랜드, 건강식품 회사들이 몽골 시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몽골에서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급증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면서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는 몽골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한국 대학으로 유학 가려는 몽골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이건 진짜 예능 하나가 두 나라의 문화 교류를 완전히 바꿔놓은 케이스예요. 몽골 현지 방송국들도 한국 예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몽골 중앙 TV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으로 방영하기 시작했고 시청률이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대요. 특히 런닝맨, 나는 솔로, 흑백요리사 같은 프로그램들이 몽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의 스포츠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한국과 몽골의 격투기 연맹이 정기적인 친선 경기를 개최하기로 합의했고 양국 선수들의 상호 훈련 프로그램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김동현 선수가 몽골에 가서 현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조회수가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한국의 다른 예능 제작진들도 몽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몽골과 관련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고 해요. 몽골의 전통 문화, 유목민의 삶, 현지 음식 등을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 중이래요. 이제 몽골은 한국 예능계의 새로운 핫플레이스가 된 거죠. 소셜미디어에서도 몽골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유튜버들이 몽골 여행기를 올리고 인스타그래머들이 몽골의 아름다운 풍경을 공유하고 틱토커들이 몽골 음식을 먹방으로 찍어 올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게 피지컬 아시아가 만들어낸 나비 효과입니다. 몽골 선수들도 한국에 대한 애정이 대단해요.
최근 인터뷰에서 오치르 선수가 한국은 제 인생에서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어령바야르도 한국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죠. 이런 상호 존중과 우정이 바로 진짜 한류의 본질이에요. 단순히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나라의 문화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피지컬 아시아는 이런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준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나올 피지컬 웰컴 투 몽골은 이런 우정과 상호 존중의 메시지를 더욱 강화할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몽골에 가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몽골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류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방영될 겁니다. 이건 그냥 예능이 아니라 진짜 문화 외교의 교과서가 될 거예요. 넷플릭스도 이 프로젝트에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작비를 대폭 늘렸고 촬영 기간도 길게 잡았대요. 단순한 스핀오프가 아니라 메인 시리즈 못지않은 퀄리티로 만들겠다는 의지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이건 엄청난 기회거든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몽골이라는 시장을 개척할 수 있으니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